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생활 습관 몇 가지만 올바르게 고쳐도 예순이 넘은 나이에 시작하더라도 젊은 시절 체력의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선명하게 보호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내과 의사로 35년 동안 진료실을 지켜온 박건우입니다. 그동안 6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평생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 굳게 믿고 매일 실천해 오신 일들이 사실은 매일 조금씩 내 몸을 망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할 노년의 나쁜 습관 7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뒤로 갈수록 여러분의 남은 수명과 삶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들입니다. 특히 대망의 첫 번째는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매일 아침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고 계신 행동일 겁니다.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평소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마음으로 댓글창에 습관이라고 먼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몸을 지키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다면 소중한 내 몸을 위해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7번째는 바로 하루 3끼를 많이 먹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복스럽게 먹는 것이 미덕이었고 젊었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내부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의 움직임은 서서히 느려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며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역시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장 기능도 예전만 못해서 영양분을 매끄럽게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예순의 몸을 가지고 젊었을 때처럼 밥과 국, 생선 조림에 각종 반찬을 곁들여 저녁을 푸짐하게 드신다면 우리 몸은 사용해 못해서 영양분을 매끄럽게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예순의 몸을 가지고 젊었을 때처럼 밥과 국, 생선 조림에 각종 반찬을 곁들여 저녁을 푸짐하게 드신다면 우리 몸은 사용해 못해서 영양분을 매끄럽게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예순의 몸을 가지고 젊었을 때처럼 밥과 국, 생선 조림에 각종 반찬을 곁들여 저녁을 푸짐하게 드신다면 우리 몸은 사용해 못해서 영양분을 매끄럽게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예순의 몸을 가지고 젊었을 때처럼 밥과 국, 생선 조림에 각종 반찬을 곁들여 저녁을 푸짐하게 드신다면 우리 몸은 사용해 못해서 영양분을 매끄럽게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예순의 몸을 가지고 젊었을 때처럼 밥과 국, 생선 조림에 각종 반찬을 곁들여 저녁을 푸짐하게 드신다면 물론 그 결과가 당장 큰 병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고 나면 자꾸 배가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겁고 식곤증이 심하게 밀려오시나요? 혹은 저녁 소화가 잘 안 돼서 밤새 뒤척이거나 분명히 푹 잔 것 같은데도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하다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진료실을 찾아오신 61살 현숙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배가 은근하게 아프고 이유 없이 온몸이 나른해서 혹시 몸에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닌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았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여쭤보았습니다. 대답을 들으니 전형적인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입맛이 없다고 차 한 잔에 주거나 밥을 아주 가볍게 드시는데 저녁만 되면 하루에 못 채운 에너지를 보충하겠다며 음식을 한꺼번에 몰아서 푸짐하게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숙 씨에게 큰 병이 아니니 걱정 놓으시라고 안심시켜드린 뒤 오늘부터 하루 3끼 대신 5끼로 나누어서 조금씩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부드러운 달걀이나 요거트를 드시고 오전 중간에 출출할 때는 두부나 생선을 조금 챙겨 드시게 했습니다. 점심은 평소처럼 적당히 드시되 오후 출출한 시간에는 견과류 한 줌이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게 했고 저녁은 소화가 잘 되는 채소와 가벼운 탄수화물 위주로 차려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배가 고프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아주 조금만 입에 대시라고 일러드렸습니다. 여기에 무슨 복잡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번에 먹는 양을 잘게 나누어서 지친 위와 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입니다. 2달 뒤에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현숙 씨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했더니 소화제도 끊었고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처럼 실천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고 한 번에 적당한 양만 나누어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25g에서 30g 정도 꼭 포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힘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하루치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먹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고르게 나누어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구하기 쉬운 달걀, 생선, 닭고기, 두부, 요거트나 청국장 같은 발효콩류는 어르신들 건강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내 몸을 달래가며 먹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튼튼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거나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따뜻하게 몸을 지지는 목욕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고, 목욕도 조심해야 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고 계신 이 뜨거운 목욕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소리 없이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60이 넘어가면 우리의 피부는 눈에 띄게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젊을 때보다 훨씬 쉽게 손상되는 상태가 되지요.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지선 기능이 떨어지고 수분을 가둬두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온도가 너무 높은 물에 몸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피부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천연 유분마저 완전히 씻겨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도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갈라지며 참기 힘들 정도로 가려워집니다. 특히 날이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이유도 모른 채 온몸과 등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혈압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뜨거운 물속에 오래 앉아 있으면 온몸의 혈관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혈압이 순식간에 뚝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의 자율신경이 금방 혈압을 조절하지만 60이 넘은 어르신들은 혈압을 조절하는 반사신경이 훨씬 느립니다.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일어나거나 욕실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핑 돌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지럼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닥은 미끄러운 물기로 가득하고 손으로 붙잡을 것도 마땅치 않은데 몸은 무방비 상태로 중심을 잃게 됩니다. 이 짧은 순간의 어지럼증이 뼈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척추나 고관절이 부러지는 심각한 낙상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욕실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십니다. 욕실은 노년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3 살민수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동네 대중탕에서 뜨거운 온탕에 30분씩 앉아 계시는 게 유일한 낙이셨던 분입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제가 민수 씨에게 뜨거운 목욕이 왜 위험한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목욕 습관을 바꾸시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물 온도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손을 담갔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로 맞추시고 목욕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8분 이내로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피부에 아직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지질 성분이 풍부한 보습 크림을 온몸에 바로 발라주세요. 물기를 수건으로 바짝 말린 뒤에 바르면 보습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만약 평소에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목욕하는 습관을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몸을 지키는 목욕은 뜨거운 열기가 아니라 따뜻하고 짧은 휴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5번째는 관절이 아프다고 운동을 무조건 피하는 습관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고관절이 쑤셔서 꼼짝도 못하겠어요. 허리가 약해서 운동은 엄두도 안 납니다. 같은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픈 곳을 자꾸 건드렸다가 더 크게 망가질까봐 두렵고 통증이 있을 때는 그저 푹 쉬면서 몸을 살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노년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관절 환자들을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고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아서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커집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은 뼈와 관절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해주는 천연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통증이 무서워 운동을 아예 하지 않으면 이 소중한 쿠션들이 눈녹이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걸을 때마다 혹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체중의 수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과 고관절, 척추뼈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아프다고 운동을 피하면 피할수록 역설적이게도 관절에는 더 큰 부담이 쌓이고 통증은 부메랑처럼 더 자주, 더 심하게 돌아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노인 건강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의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입니다. 예순이 넘은 이후에 아무런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매년 전체 근육량의 최대 3%가량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심한 경우 여든이 되었을 때 젊은 시절 근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몸매나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근육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길을 걷다 중심을 잃었을 때 넘어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생명줄이며 혈당을 조절하고 뼈를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발로 가고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노인 존엄성의 근본입니다. 동네 시장에 걸어가고 반가운 친구를 만나고 마당에 꽃물을 주거나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들이 모두 근육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7살 정남 씨라는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심한 무릎 통증 때문에 바깥 출입을 아예 끊으시다시피 하셨고 집 앞 골목길조차 나가는 걸 무서워하셨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니 마음까지 우울해져 계셨지요. 제가 정남 씨의 손을 잡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보자고 다독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집안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는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고무밴드를 다리에 걸고 부드럽게 당기기, 무릎 펴기, 그리고 누워서 허리 스트레칭하기를 하루에 딱 20분씩 일주일에 2번만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하셨지만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남 씨가 이제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1km 넘게 기분 좋게 걷고 계시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네 다리로 다시 땅을 딛고 걸으니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까지 뭉클했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도 없고 비싼 헬스장에 가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통증을 억지로 참아가며 과하게 움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벼운 저항 밴드 하나 혹은 오직 내 몸무게만을 이용해 부드럽게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모여있는 허벅지와 엉덩이부터 천천히 깨워주세요. 그것이 노인 관절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할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30분 이내에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운동 직후야말로 지친 근육이 단백질을 스펀지처럼 가장 잘 흡수하는 황금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몸이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맞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붉게 부어오르는 급성 염증이 있거나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 혹은 혈압이 너무 불안정한 상태라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거치셔야 안전합니다. 소중한 내 몸을 위해 아플수록 더 부드럽게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노안경만 쓰고 눈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문 글씨가 갑자기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돋보기 안경 없이는 약봉투에 적힌 설명서조차 읽기 힘들어집니다. 휴대폰 화면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눈이 금방 침침해지고 오후가 되면 눈 뒤쪽이 묵직하게 아파오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저 나이 들어 눈이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 생각하시며 돋보기 안경을 맞추고 끝내버립니다. 물론 잘 안 보이는데 억지로 보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보다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지만 안경만 코끝에 걸쳐둔 채 내 소중한 눈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눈 안에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아주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와 먼 곳을 볼 때 카메라 렌즈처럼 두께를 조절해주는 고마운 근육들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근육들도 힘을 잃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노안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이 눈 근육 역시 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약해지고 굳어버립니다. 세계적인 의학 연구에 따르면 60이 넘은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 바라보는 눈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천했을 때 글자를 읽는 속도와 사물을 구별하는 시력의 선명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료실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눈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내 손가락이나 책의 글자를 눈앞 30cm 정도 거리에 두고 몇 초 동안 가만히 응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선을 돌려 창밖의 먼 산이나 저 멀리 전봇대처럼 아득히 먼 곳을 몇 초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까운 곳을 봅니다.
이 동작을 눈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으시기 전에 신문 제목을 한번 보고 창밖 하늘을 한번 보고 다시 신문을 보는 식으로 하루에 딱 몇 번만 연습해도 눈 근육에는 아주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 이와 함께 눈에 좋은 음식도 식탁에 자주 올려주셔야 합니다. 시금치나 청경채, 브로콜리, 그리고 매일 먹는 달걀에는 우리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소중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 건강과 관련해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숨겨진 위험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순이 넘어가면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나 늦은 밤중에 복도를 걷다가 발끝에 걸리는 물건을 보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가다가 문턱을 보지 못해 넘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눈이 침침해진 것이 노인 낙상 사고에 보이지 않는 주범인 셈입니다. 어두운 복도나 화장실 입구, 그리고 침대 밑에 밤새 켜두어도 눈이 부시지 않은 작은 수면등을 하나씩 달아두세요. 시장에서 쉽게 구하는 이 작은 조명 하나가 자칫 일생을 위협할 수 있는 커다란 골절 사고를 막아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눈 운동을 생활화하고 눈에 좋은 음식을 챙기며 집안을 밝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눈과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부부관계를 위해 자극제를 남용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상관없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참아 묻지 못하는 주제이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주제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60이 넘고 70이 넘은 남성 어르신들이 이런 신체적인 고민을 마주했을 때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심지어 의사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가슴을 쥐어짜며 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조용히 동네 약국을 수소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출처 모를 약을 주문해서 혼자 해결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노년내과 의사로서 경고하건대 바로 그 외로운 침묵이 여러분의 목숨을 아삭아삭 깎아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불씨입니다. 곁에 계신 아내분들이 이 사실을 꼭 같이 아셔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는 작은 관심 하나가 내 소중한 배우자에게 닥칠 치명적인 위험을 미리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목격한 참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당뇨나 혈압 관리를 잘하셔서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시던 61살 성우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과 심장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가족들도 모르게 인터넷에서 몸에 좋다는 정체불명의 남성 기능 개선제를 구입해 드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성우 씨는 고비를 넘기고 진료실에서 저를 만났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천운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60이 넘고 80이 되면 우리의 혈관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온 상태입니다.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탄력은 떨어져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찌꺼기가 쌓여 있습니다. 심장 역시 젊었을 때처럼 튼튼하게 뛰어주지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럭저럭 잘 버텨주다가도 인위적인 자극제가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 박동수가 미친 듯이 뛰고 혈압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벼랑 끝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은 그 엄청난 압력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급성부정맥 같은 무서운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대처할 수 없는 깊은 밤중에 침대 위에서 말입니다. 특히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출처불명의 약들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성분도 불분명할 뿐더러 안전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는 독한 성분이 무분별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이가 들면 약물을 해독하는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용량 하나가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아내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분들이 그런 위험한 약에 자꾸 손을 대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욕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힌 어르신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그 깊은 곳에는 커다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과 가정에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평생 남자로서 지켜온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늙고 쓸모 없어져서 이제는 아내에게 의지가 되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남성분들은 혼자 말없이 짊어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독한 약 한 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곁에 있는 아내가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건네는 말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저 당신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요. 하는 진심 어린 위로 말입니다. 배우자의 따뜻한 이해와 공감은 부작용도 없고 심장에 무리도 주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마음의 약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사의 올바른 처방 없이 인터넷이나 시장에서 파는 성기능 개선제를 절대로 스스로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고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친한 지인이 아무리 좋다고 권해도 내 몸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답은 언제나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몸이 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약의 힘으로 억지로 거스르려 하지 마시고 따뜻한 대화와 깊은 포옹처럼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는 더 성숙한 방식으로 부부의 연을 이어가 보세요. 이런 온기는 유효기간도 없고 심장에도 아주 이롭습니다. 셋째, 만약 정말로 신체적인 개선을 원하고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정정당당하게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심장 상태와 혈압, 당뇨와 기저질환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평가한 뒤 나이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에는 모두에게 똑같이 통하는 만병통치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들을 진료실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며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체면보다 스스로에게 지어온 과도한 기대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바로 목이 마르지 않다는 이유로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시간까지 물을 얼마나 드셨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물을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신 게 전부이거나 아예 물 마시는 것 자체를 잊고 지내시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께 물을 왜 안 드시냐고 여쭤보면 열이면 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목이 전혀 안 마른데 억지로 어떻게 마셔요? 하십니다. 맞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안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의학적 반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처럼 내 몸이 갈증이라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몸의 수분이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게 하고 물을 마시도록 조절하는 아주 민감한 영역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부분이 아주 똑똑하게 작동해서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타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가면 이 갈증 센서 반응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몸속은 이미 바짝바짝 말라가고 피가 걸쭉해지고 있는데 정작 입과 뇌는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임상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예순이 넘은 어르신들의 약 40%가 자신이 탈수 상태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고이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요로염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요로 감염은 어르신들이 응급실을 찾게 되는 아주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르신들의 요로 감염은 젊은 사람들처럼 소변 볼 때 아프거나 따가운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신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급성인지 장애 증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가족분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온 것 같다며 발을 동동 구르시기도 합니다. 치매가 아니라 몸이 말라서 생긴 탈수 증상인데 말입니다. 또한 내 몸에 필요한 수분 중에서 겨우 1%에서 2%만 부족해져도 어르신들의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걸을 때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평소에 혈압약이나 심장약 혹은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탈수가 오면 피가 농축되면서 혈중 약물 농도가 갑자기 변해 원치 않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딸의 손을 잡고 찾아오셨던 63 살순이 씨라는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무거운 짐을 들거나 무리한 일도 안 하셨는데 자꾸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고 머리가 하루 종일 멍한 데다 온몸이 청근은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곁에 있던 따님은 어머니가 치매 초기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눈물까지 글썽이셨지요.
제가 순희 씨의 일과를 찬찬히 여쭤보니 하루 종일 드시는 수분이라고는 식후에 마시는 차 2잔과 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목이 전혀 마르지 않으니 물을 더 마셔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셨던 겁니다. 저는 순희 씨와 따님에게 치매가 아니니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안심시켜드린 뒤 아주 쉬운 처방을 하나 내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깨끗한 물병에 물을 가득 담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오전 중에 반병, 오후에 반병을 나누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많이 드실 필요 없이 눈에 보일 때마다 한 모금씩 규칙적으로 축이듯 드시면 된다고 일러드렸습니다. 그렇게 딱 3주가 지난 뒤 순희 씨가 다시 진료실로 오셨는데 얼굴빛이 몰라보게 맑아지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머리가 안개가 거친 듯 맑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볍습니다. 그저 내 몸에 부족했던 물을 채워준 것뿐입니다. 노인의 올바른 수분 섭취 원칙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순희 씨처럼 식탁 위나 TV, 침대 머리맡 등 내 눈길이 자주 머무는 곳에 예쁜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뇌가 마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니까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더운 날이나 기분 좋게 목욕을 하고 난 뒤 가벼운 산책을 마친 후에는 평소보다 물을 한두 잔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평소에 심장이 많이 약하시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작정 물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이 부을 수 있으니 내게 맞는 정확한 수분 섭취량을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신 뒤 실천하셔야 안전합니다. 내 몸을 살리는 가장 쉽고 위대한 보약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깨끗한 물 한 잔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대망의 첫 번째는 바로 눈을 뜨고 나서 30분 안에 의자에 바로 앉아버리는 습관입니다. 아마 영상 처음에 제가 예고해드린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들으시고 나면 오늘 아침 여러분의 풍경을 제일 먼저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의 평범한 아침은 대개 이렇습니다. 눈을 뜨면 침대나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가시죠. 따뜻한 차나 커피를 한 잔 끓여서 익숙한 소파나 식탁 의자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신문을 펼쳐 드십니다. 얼핏 보면 이보다 더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고 치열하게 일하느라 고생하셨으니 이제 은퇴해서 그런 여유롭고 조용한 아침을 누릴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노년내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현미경을 들이대고 이 아침을 들여다보면 그 시간은 하루 중 내 몸을 가장 젊고 건강하게 깨울 수 있는 최고의 생물학적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 30분에서 45분 동안 우리 몸 안에서는 아주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아침의 황금창이라고 부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몸을 깨우는 천연 활력 호르몬이 하루 중 가장 최고치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밤새 잠들어 있던 심장과 뇌, 몸의 근육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며 이제 활기차게 움직일 준비를 하라고 모든 신체 시스템에 신호를 보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밤새 딱딱하게 굳어있던 관절의 뻣뻣함을 부드럽게 완화하며 온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고마운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황금창이 열려있는 귀중한 시간 동안 소파나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해서 주인이 가만히 있으니 오늘은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날이구나 하고 인지해버립니다. 결국 세포들을 깨워주던 황금창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굳게 닫혀버립니다. 그 결과 몸은 계속 천근만근 무겁고 무릎과 손가락 관절은 오전 내내 뻣뻣하며 머리는 멍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겨우 몸이 좀 풀리는가 싶다가도 오후가 되면 남들보다 훨씬 일찍 피로감이 몰려와 주저앉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매일 반복되는데도 정작 본인은 나이 탓만 할 뿐 왜 그런지 이유를 전혀 모르십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수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의학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첫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있던 분들은 그 이후에 낮이나 저녁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셨더라도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장애,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비율이 대조군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아주 차가운 진실이지만 저녁에 땀 흘려 하는 운동이 아침 첫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 부동 자세로 흘려보낸 손해를 완전히 만회해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7살 태수 씨라는 환자분의 이야기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후 10년 넘게 고집해오신 확고한 아침 루틴이 있으셨습니다. 눈을 뜨면 은은하게 커피를 내린 뒤 거실에서 가장 아끼는 앉아 소파에 깊숙이 묻혀 앉아 아침 뉴스를 1시간씩 진지하게 시청하고 나서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수 씨는
늘 아침마다 온몸이 찌뿌둥하고 점심이 다 되어야 겨우 관절이 움직여지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기운이 없고 머리가 자꾸 멍해진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지요. 병원 검사 결과 혈액 속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있었고 공복 혈당도 당뇨 경계선까지 아슬아슬하게. 제가 태수 씨에게 다른 건 다 바꾸지 말고 딱 한 가지 행동만 오늘부터 고쳐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기간은 딱 3주, 21일 동안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향긋한 커피를 내리기 전에 소파나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기 전에 무조건 문 밖으로 나가서 동네 길을 딱 10분만 걸어갔다 오시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딱 10분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신 뒤에는 원래 하시던 대로 커피도 드시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도 보시고 식사도 평소처럼 편안하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첫날에는 다리도 무겁고 문 밖 대문까지만 나갔는데도 당장 집으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귀찮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꾹 참고 일주일을 넘기자 둘째 주부터는 신기하게도 그 아침 산책 시간이 온몸으로 기다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와 부드러운 새벽 햇살, 그리고 고요한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즐거운 힐링의 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3주 뒤에 태수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의 톤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10분만 걸었을 뿐인데 제 몸 안에 누군가 밝은 전등 스위치를 켜놓은 것만 같습니다. 하고 소년처럼 좋아하셨습니다. 3개월 뒤 병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 태수 씨의 아침 관절 뻣뻣함은 씻은 듯이 줄어들어 있었고 아슬아슬하던 공복 혈당은 정상으로 뚝 떨어졌으며 혈액 속 염증 수치 역시 눈에 띄게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단하고 복잡한 비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운동복을 갖춰 입을 필요도 없고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고소한 차 한 잔 마시기 전에 매일 앉는 익숙한 그 의자에 무심코 앉아버리기 전에 골목 어귀까지 천천히 동네 마실 가득 걸어나갔다 돌아오세요. 만약 날씨가 너무 춥다면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서서 깊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기지개를 온 힘껏 켜시거나 작은 거실을 서성이며 몇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들은 주인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를 받아 활기차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그 시간에 아침의 푸른 자연광을 눈 속에 가만히 담아보세요. 이른 아침의 햇빛은 뇌를 가장 확실하게 깨워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우리 몸의 고장난 생체 시계를 태엽 감듯 똑바로 맞춰줍니다. 아침에 생체 시계가 제대로 맞춰져야 역설적이게도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아침에 실천한 고작 10분의 움직임이 낮 시간의 활력뿐만 아니라 밤새 이루어지는 수면의 질까지 통째로 끌어올려주는 마법을 부리는 셈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부작용도 전혀 없으며 의사의 처방전도 필요 없는 이 아침 10분의 기적을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침실에서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년내과 진료실을 지켜오면서 제 가슴을 가장 깊이 감동시켰던 것은 대단하고 복잡한 최신 치료 기술이나 값비싼 명약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60이 넘고 80이 된 나이에도 내 삶의 작은 습관 하나를 올바르게 바꾸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가시던 환자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하던 눈빛이 다시 살아나고 구부정하던 걸음걸이가 단단해지며 얼굴에 인자한 웃음이 가득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몸이 원하지 않았던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고집해왔기 때문에 몸이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몸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우리 몸은 반드시 건강한 활력이라는 선물로 정직하게 답을 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벽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 인생의 새로운 여정일 뿐입니다. 그 변화된 방식을 의사인 저와 함께 제대로 이해하고 다독여 나간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남은 인생을 내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노년내과 진료실에서 전해드린 7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은 오늘 당장 어떤 것부터 먼저 바꾸어 보시겠습니까?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소파에 앉기 전에 딱 10분만 마당을 걸어보겠다거나 목마르기 전에 식탁 위에 물병을 올려두고 규칙적으로 마시겠다는 작은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할 작은 행동 한 줄을 지금 아래 댓글창에 지혜를 나누듯 가볍게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정성으로 남겨주신 그 한 줄의 결심이 오늘 누군가에게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커다란 용기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평소 내 건강만큼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배우자나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그분이 어쩌면 여러분보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훨씬 더 간절하게 필요한 분일지도. 오늘도 소중한 내 몸을 돌보기 위해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언제나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충분히 잘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하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울까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하셨지요. 35년 동안 노년내과 의사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제가 오늘 그 지긋지긋한 아침 통증의 진짜 원인을 명쾌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맨발로 주무시는 것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맨발로 잠든 사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없이 소중해지는 우리 몸의 근육들이 천천히 손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수면센터에서 8년 동안 무려 12만 명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밤사이에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잔 사람들과 맨발로 잔 사람들의 근육 회복 속도를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무려 4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양말 한 켤레 신었을 뿐인데 근육의 염증 수치가 2배 이상 뚝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의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처음에 이 정밀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 흔한 양말 한 켤레가 무슨 대단한 약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우리 몸의 자가치유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개가 완전히 끄덕여졌습니다. 밤사이 발끝의 온도 하나가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 그리고 근육세포의 재생 속도를 완전히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곧 기력이자 생명줄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웃으며 지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오늘 그 돈 한 푼 안 들고 병원 약보다 안전한 발끝 온도의 비밀과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전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저와 함께 건강한 잠자리를 준비해 보시겠다는 의미로 아래 댓글창에 수면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더 귀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다시 청춘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발로 자면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 몸의 회복이 느려지는지 노년내과 의사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 환자분들이 들으시면 가장 충격을 받으시는 지점입니다.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의 자료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정밀 데이터를 보면 말이죠. 밤에 따뜻하게 양말을 신고 잔 사람들의 평균 근육 회복 속도가 맨발로 잔 사람들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수치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려 378%였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서는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낮에 무거운 짐을 옮기시거나 텃밭에서 흙을 일구고 나면 다음날 온몸이 뻐근하고 쑤시지요. 그게 사실은 밤사이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이 손상된 근육들을 스스로 수리하고 재생합니다. 그런데 잠잘 때 발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면 단 사흘이면 말끔하게 끝날 회복이 맨발로 차갑게 자게 되면 무려 열흘 가까이 질질 끌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측정 데이터를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연구팀이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한 사람들을 2그룹으로 나누어서 48시간 동안 근육 통증을 정밀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맨발로 잔 그룹은 통증 지수가 10점 만점에 무려 6.8점으로 점점 더 높은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양말을 신고 잔 그룹은 2.3점에 불과했습니다. 통증이 거의 3배나 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액 속의 근육 염증 수치였습니다. 의학 용어로 크레아틴 키나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말해서 근육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 세포에서 혈액으로 빠져나오는 일종의 찌꺼기 물질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내 몸의 근육이 지금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양말을 신고 잔 그룹은 이 염증 수치가 맨발로 잔 그룹에 비해 평균 67%나 낮았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침마다 몸이 아프다고 하셔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 그저 나이 탓이시겠거니 하며 진통제만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매일 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끝이 차가워 자가치유가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을 쓰지 않고도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발끝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알아볼 내용은 노인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정형외과적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수면의학의 핵심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센터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오랜 연구 끝에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무너진 기력을 단 일주일 만에 되찾아줄 12가지 핵심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고운 양말 한 켤레가 밤사이 우리 몸의 근육 회복 속도를 4배 가까이 빠르게 만드는지 그 의학적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둘째, 발이 온도가 우리 몸 깊숙한 곳의 중심 체온을 조절하여 깊은 잠에 들게 만드는 놀라운 연쇄 관계를 짚어봅니다. 셋째, 노인 기력의 원천이자 세포 수리 물질인 성장 호르몬 분비량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을 밝혀드립니다. 넷째,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끝 혈액순환이 어떻게 근육세포를 재생시키는지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다섯째, 우리 세포 안에 작은 발전소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여 일상생활의 에너지를 뿜어내게 만드는 방법을 전합니다. 일곱째, 양말의 효과를 2배로 끌어올려 밤새 온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올바른 조격법과 가벼운 마사지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여덟째, 근육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 섭취법과 수분 보충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아홉째, 중심 체온을 떨어뜨려 수면의 질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침실 환경 조성법을 알아봅니다. 열째, 실제로 이 작은 습관을 한 달 동안 실천하여 인생이 바뀐 우리 어르신의 생생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 11째,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일주일 동안 차근차근 몸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단계별 실천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의사인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하고 검증한 정말 소중한 건강 정보들입니다. 복잡한 수술이나 비싼 약 없이도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우는 여정을 지금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지요. 자, 이제 첫 번째 핵심 지표인 맨발 수면이 왜 우리 몸의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지 그 구체적인 의학적 기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십니다. 원장님, 시원하게 자야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면서 말이죠. 아까 인트로에서 전해드린 서울 아산병원 수면센터의 연구 결과는 다시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밤에 양말을 따뜻하게 신고 잔 그룹의 평균 근육 회복 속도가 맨발로 잔 그룹보다 무려 388%,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이 빨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낮에 무거운 짐을 옮기시거나 주말에 텃밭에서 흙을 일구고 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쑤시지요? 미세한 상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이 손상된 세포들을 스스로 수리하고 재생하는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자면 단 사흘이면 말끔하게 끝날 세포 수리 과정이 맨발로 차갑게 자게 되면 무려 열흘이 넘도록 질질 끌게 된다는 뜻입니다. 매일 밤 몸 안에서 벌어지는 치유 작업이 발끝이 차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멈춰버리는 셈이지요. 실제로 주사 바늘을 꽂아 피를 뽑아낸 정밀 측정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연구팀이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48시간 그랬더니 맨발로 잔 그룹은 통증 지수가 10점 만점에 무려 6.8점으로 높은 통증을 계속 느꼈습니다. 반면에 양말을 신고 잔 그룹은 2.3점에 불과했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무려 3배나 줄어든 것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혈액 속의 근육염증 수치입니다. 내과 의사들이 혈액 검사를 할 때 유심히 보는 크레아틴 키나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세포 밖으로 흘러나오는 일종의 염증 찌꺼기 물질입니다. 그런데 양말을 신고 잔 사람들은 이 근육 염증 수치가 맨발로 잔 사람들에 비해 평균 67%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염증이 뚝 떨어진 것이지요. 아침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도 별 이상 없다는 말만 들으셨다면 이제 진통제나 영양제만 붙잡고 계실 게 아닙니다. 매일 밤 내 몸이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도록 발끝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가장 단순한 습관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은 암이나 치매가 아닙니다. 바로 근육이 말라붙는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걷는 게 힘들어지는 것을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한노년의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참으로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6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매년 근육량이 평균 1.2%씩 자동으로 감소합니다. 이것이 10년이면 12%가 넘고 20년이면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근육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밤사이 근육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손실 속도가 2배에서 3배까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진료실에서 뵙는 어르신들 중에 갑자기 기력이 뚝 떨어져서 계단 오르기가 무섭다고 하시고 결국에는 혼자 거동하기조차 힘들어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뼈를 지탱하지 못해 쉽게 넘어지고 낙상으로 이어지면 노인의 건강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잠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제 눈을 보고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마음의 짐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눈을 맞추며 오래오래 뛰어놀아주려면 내 몸의 다리 근육을 악착같이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근육을 지키는 가장 쉽고 가장 돈이 안 들고 오늘 밤 머리맡에서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의학적 방법이 바로 양말 한 켤레를 신고 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박 원장님, 양말 한 켤레를 발에 걸치는 게 도대체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 하고 다리 근육이 무슨 관계가길래 의사가 이렇게 강조를 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의문입니다. 의사인 저 역시 데이터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믿기 힘들었으니까요.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인체의 비밀을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지표인 발이 온도와 우리 몸속 깊은 곳의 중심 체온, 그리고 깊은 수면이 가진 아주 흥미롭고 신비로운 인체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노년내과 의사인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수면 상태를 점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밤에 잠들 준비를 시작할 때 참으로 정교한 생명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쌀쌀한 저녁에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 있으면 한참 뒤에 손과 발이 은은하게 후끈해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느낌이 바로 지금 내 몸이 잠들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내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센터의 정밀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인체는 보통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 자동으로 중심 체온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심 체온이라는 것은 우리 몸 표면의 온도가 아니라 심장이나 간, 뇌 같은 몸 안쪽 깊숙한 장기들의 온도를 뜻합니다. 평소 낮에는 이 중심 체온이 섭씨 37도 안팎을 유지하다가 밤에 잠을 잘 때는 36.4도에서 36.5도까지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고작 0.5도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 같지만 우리 뇌와 세포가 완전한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0.5도가 떨어지느냐 마느냐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체온이 떨어져야만 뇌가 비로소 밤이 왔음을 인지하고 휴식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에어컨이 달린 것도 아닌데 이 깊은 곳의 열을 어떻게 낮출까요? 잠들 시간이 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손과 발의 미세한 혈관들을 활짝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따뜻한 피가 손끝과 발끝으로 모여들게 되지요. 이렇게 모인 피는 손발의 표면을 통해서 몸속의 뜨거운 열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를 오래 몰면 뜨거워진 엔진을 식히기 위해 라디에이터가 작동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몸속 깊은 곳의 열이 손발을 통해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 말초혈관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손과 발이 기분 좋게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몸속 깊은 곳의 체온이 뚝 떨어지는 이 놀라운 반비례의 법칙, 우리 인체가 가진 자가 치유의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발이 차가우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년내과 의사로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현상이 바로 이때 발생합니다. 발이 차갑다는 것은 발끝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꽁꽁 수축해 있다는 뜻입니다. 핏줄이 좁아져 있으니 따뜻한 피가 발끝까지 충분히 흐르지 못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몸 안쪽의 뜨거운 열기가 발끝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체와 머리에 그대로 가두어지게 됩니다. 엔진은 뜨거운데 라디에이터가 고장나서 열을 식히지 못하는 자동차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 깊은 곳의 중심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니 뇌는 지금이 휴식할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뇌는 여전히 한낮처럼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결과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정밀 임상 자료를 보면 이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발의 온도가 섭씨 30도에서 32도 사이로 따뜻하게 유지된 사람들은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7.5분에 불과했습니다. 눈 감고 누우면 채 10분도 안 되어서 스르륵 깊은 잠의 문턱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반면에 발 온도가 섭씨 26도 이하로 차갑게 식어 있던 사람들은 잠드는 데까지 평균 23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30분 가까이 뒤척이며 고통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양말 한 켤레로 발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무려 3배나 단축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밤새 깊이 못 자고 새벽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들락거린다는 분들 참 많으시죠? 나이가 들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진 탓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밤사이 발끝 온도가 떨어지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그 신체적 변화가 잠든 뇌를 억지로 깨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수면 추적 연구를 보면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잠잘 때 양말을 착용한 사람들은 밤새 깨지 않고 푹 자는 깊은 수면 단계, 즉 의학용어로 서파 수면 시간이 평균 36%나 늘어났습니다. 푹 자는 시간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더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서파 수면 시간이 왜 노인의 건강에 절대적인지 아셔야 합니다. 서파 수면은 단순히 꿈을 안 꾸고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낮 동안 쌓인 뇌의 독소를 청소하고 손상된 근육세포를 재생하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결정적인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시간 없이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건강은 늘 뒷전이었고 몸이 아파도 그저 정신력으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 몸을 내가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살리는 그 위대한 첫걸음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이불 속에서 양말 한 켤레를 발에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바로 그것이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 핵심 지표인 성장 호르몬과 발 온도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보통 우리 손주들처럼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노년내과 의사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호르몬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성장이 끝났다고 해서 이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평생 분비됩니다. 다만 그 역할이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바뀔 뿐이지요. 우리 나이 때의 성장 호르몬은 뼈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무너진 근육을 다시 만들며 골밀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항노화 치유 호르몬 역할을. 의학적으로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우리가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에 도달했을 때 집중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루 전체 분비량의 무려 73%가 쏟아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몸에 이롭다고 말씀하셨던 지혜가 의학적으로 정확히 증명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찍 자리에 눕는다고 해서 이 치유 물질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뇌가 방해받지 않는 깊은 잠의 단계까지 깊숙이 들어가야만 분비가 시작됩니다. 얕은 잠만 자고 중간에 자꾸 깨면 분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몸을 수리할 재료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제 양말 한 켤레가 왜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까지 좌우하는지 그 연결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양말을 신어서 차가운 발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면 손발끝 혈관이 열리면서 중심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안심하고 가장 깊은 잠의 단계인 서파 수면으로 부드럽게 진입하게 되지요. 그 결과 밤사이에 몸을 고쳐주는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놀라운 연쇄 치유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잘 때 발끝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 최고의 천연 영양제라 불리는 성장 호르몬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임상 데이터를 보면 의사인 저도 그 숫자의 신뢰성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만드신다면 이 음성을 사용해 우리 몸 최고의 천연 영양제라 불리는 성장 호르몬을 서울 아산, 이 음성을 사용해 불리는 영산의 건강한 성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잠잘 때 양말을 신었을 때와 맨발로 잤을 때의 성장 호르몬 분비량을 며칠 동안 정밀하게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양말을 신고 잔 그룹의 성장 호르몬 평균 분비량이 맨발로 잔 그룹보다 무려 58%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58%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쉽게 말해 우리 몸을 치유하는 좋은 물질이 매일 밤 1배 반 넘게 폭발적으로 쏟아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60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수치는 그야말로 건강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살 청춘일 때의 분비량을 100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60살에는 약 40%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70살이 넘어가면 20% 이하로 말라붙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어서 적게 나오는 소중한 호르몬인데 밤새 발이 차갑다는 이유로 그나마 나올 기회조차 스스로 발로 차버릴 이유는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노년의학회에서 발표한 추적 관찰 자료를 보면 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60살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다른 운동이나 식단은 전혀 바꾸지 않게 하고 오직 잠잘 때 양말을 신고 자는 습관만 들인 뒤 석 달 동안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리와 몸의 전체적인 근육량이 평균 1.4kg이나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따로 힘든 근력 운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비싼 단백질 약을 챙겨 드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밤사이에 발끝을 따뜻하게 해서 성장 호르몬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밤마다 맨발로 주무셨던 분들은 매일 밤 내 몸이 스스로 근육을 만들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무방비로 놓치고 계셨던 셈입니다. 10년 동안 맨발로 자면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근육과 기력을 생각하면 의사인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게다가 이 성장 호르몬은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의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도 깊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병원 약 대신 양말을 챙겨 신고 자기 시작한 환자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 주변에서 얼굴이 좋아졌다. 왜 이렇게 젊어졌냐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하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노후의 건강과 청춘을 동시에 되찾는 비결.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 위 양말 한 켤레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핵심 지표인 혈액순환과 발끝에 고여있는 악순환의 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내과 의사로서 제가 어르신들의 종합검진 결과를 볼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혈관 건강과 혈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퍼져 있는 핏줄의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다 한 줄로 펼쳐놓으면 무려 1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를 두 바퀴 밤이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우리 심장은 이 거대한 혈관 네트워크를 통해 매일 약 2만 리터의 피를 쉬지 않고 펌프질하며 온몸으로 보냅니다. 우리 인체가 가진 참으로 경이로운 능력이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핏줄 중에서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소외되기 쉬운 외로운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땅에 딛고 서 있는 발끝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두 다리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 발등을 지나 발가락 끝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쉽게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정체되기 쉬운 취약한 부위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조금씩 굳어지고 탄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심장이 펌프질하는 힘도 젊을 때만큼 강하지 못하지요. 자, 그런데 발이 차갑게 식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인체는 참으로 영리해서 위기 상황이 오면 생명과 직결된 심장이나 간 같은 중심부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 쪽으로 가는 혈관을 제일 먼저 꽁꽁 수축시켜 버립니다. 발끝으로 가는 피의 양을 줄여서 중심 체온을 유지하려는 방어 기전이지요. 이렇게 되면 발의 혈액순환은 더더욱 나빠지고 발은 한층 더 차가워지는 끔찍한 악순환이 매일 밤 반복됩니다. 반면에 잠잘 때 양말 한 켤레를 신겨서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면 우리 몸은 비로소 안심합니다. 아, 이제 추위 걱정이 없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제야 굳게 닫혀있던 발끝 혈관이 활짝 열리면서 멈춰있던 피가 시원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핏줄이 열려야만 비로소 온몸의 영양분과 산소가 발끝과 다리 근육 구석구석까지 막힘없이 도달할 수 있는 건강한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발표한 정밀 혈류 분석 자료를 보면 취침 전 양말을 착용한 사람들의 발 부위 혈류량이 맨발로 잔 사람들에 비해 평균 47%나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발끝의 혈류량이 1배 반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까요? 의학적으로 혈액이 시원하게 흐른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따뜻해지는 것 이상의 거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신선한 산소가 다리 근육 구석구석까지 풍부하게 전달됩니다. 낮 동안 손상된 근육세포들이 밤사이에 스스로를 수리하고 재생하려면 이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의 회복 작업은 그 즉시 중단되고 맙니다. 셋째로 세포 재생 과정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아까 강조해드린 세포 수리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이 풍부한 혈류를 타고 필요한 곳으로 막힘없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내과 의사인 제가
가장 주목하는 혈액의 역할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혈액은 영양분을 가져다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해로운 노폐물을 수거해 나가는 청소부 역할도 함께합니다. 우리가 낮 동안 걷거나 활동을 하면 다리 근육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과 염증 노폐물이 야금야금 쌓이게 됩니다. 등산이나 텃밭 일을 하고 난 다음 날 다리가 무겁고 통증이 생기는 주범이 바로 이 젖산입니다. 밤사이에 발끝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이 젖산이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배출됩니다. 대한혈액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양말을 착용한 그룹이 맨발로 잔 그룹에 비해 운동 후 젖산 배출 속도가 평균 34%나 빨랐습니다.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발을 디뎠을 때 예전과 달리 다리가 날아갈 듯이 가볍고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고 동네 공원을 1시간씩 산책해도 무리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는 손주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옆에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려면 무엇보다 내 다리에 튼튼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내 발로 당당하게 노을을 걸어가려면 다리 근육과 혈액순환이 건강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하는 그 위대한 시작은 이처럼 매일 밤 발끝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가장 단순하고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자, 5번째 핵심 지표인 세포 내의 작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이나 생물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이지요. 이름이 조금 낯설고 기억이 안 나셔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35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해온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일상의 비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십조 개의 세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한 발전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세포 하나당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씩 존재하는데요. 이 작은 발전소들이 매일 밤낮으로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끼 먹는 음식물과 호흡을 통해 들이마시는 산소를 결합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열심히 생산해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발을 내딛고 이웃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깊은 생각을 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폐가 숨을 쉬는 이 모든 일상적인 활동들이 전부 세포 속 발전소들이 쉼없이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나이가 들어서 이 세포 속 발전소들이 하나둘 고장나거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몸 전체에 심각한 에너지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기력이 뚝 떨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신체 기능이 급격히 멈추어 서게 되지요. 그래서 노년내과 의사들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개수와 활성도를 노년기 건강과 활력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표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쉬지 않고 돌아가려면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 풍부한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밤사이에 발이 차가워서 혈액순환이 꽁꽁 막히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의 연료가 끊기는 것과 같아서 발전소 가동이 그 즉시 멈추어 버립니다. 특히 우리가 걸어 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다리 근육과 발 근육 속에 있는 발전소들이 이 차가운 온도의 타격을 가장 정면으로 받게 됩니다. 밤새 발이 차가우면 다리 세포 속 발전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셈이지요. 이어서 발전소들을 다시 세차게 돌려 깨우는 놀라운 비밀을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하버드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밤사이 발을 따뜻하게 유지한 그룹이 발이 차가운 그룹보다 다리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평균 42%나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42% 활성도가 높다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숨을 쉬어도 우리 몸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속 발전소들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지요. 이것이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전에는 시장 한번 다녀오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기진맥진해서 한참을 누워 계셔야 했는데 이제는 시장에 다녀오셔도 몸이 가뿐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계단 2층만 올라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는데 이제는 4층, 5층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게 됩니다. 텃밭을 조금만 해도 사흘은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셔야 했던 분들이 이제는 다음날 또 텃밭에 나갈 수 있는 활력을 얻게 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리세포 속 발전소들이 지치지 않고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 몸의 이 작은 발전소들은 좋은 환경이 유지되면 그 개수가 스스로 늘어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밤에 양말을 신어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깊은 잠을 충분히 자면 우리 몸은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더 많아지니 우리 몸은 점점 더 활기차고 안정적인 상태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걷고 뛰는 신체 활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 역시 수조계의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작동해야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 속 발전소가 잘 돌아가야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살아나며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상담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양말을 신고 자기 시작한 뒤로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 건망증이 줄어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발끝 온도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수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지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메커니즘 5가지를 명쾌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어도 이것만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밤에 맨발로 차갑게 자면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이 멈추면서 근육 회복 속도가 무려 4배 가까이 느려집니다. 둘째, 발 온도가 기분 좋게 따뜻해야 손발끝 혈관이 열리면서 몸속 깊은 곳의 중심 체온이 떨어지고 그래야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의 문턱으로 들어섭니다. 셋째,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어야만 나이 들어 말라가는 근육을 다시 만들고 세포를 수리해주는 최고의 물질, 즉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1배 반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넷째, 발끝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시원하게 잘 되어서 세포 재생에 필요한 영양분은 빠르게 공급되고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젖산 같은 노폐물은 몸 밖으로 신속하게 배출됩니다. 다섯째, 풍부한 혈류를 통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우리 다리 세포 속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40% 이상 활발하게 돌아가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뿜어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5가지 의학적 현상들이 전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끝의 작은 온도 변화 하나가 중심 체온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바꾸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끝내 세포 속 발전소까지 세차게 돌려 깨우는 거대한 연쇄 치유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경이로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이 머리맡에 준비해둘 양말 한 켤레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양말을 신어야 내 몸에 이롭고 어떤 양말은 오히려 독이 되어 내 몸을 망치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의사의 비법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지요. 자, 6번째 핵심 지표인 올바른 취침용 양말을 고르는 의학적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양말 이야기를 해드리면 많은 어르신이 아이고 원장님, 그냥 서랍에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신고 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양말을 신으면 보호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노년내과 의사인 제가 딱 3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절대 발목이나 종아리를 꽉 조이는 양말을 신으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고무줄 자국이 깊게 남아있다면 그 양말은 무조건 서랍 깊숙이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고무줄이 혈관을 강하게 누르면 밤새 따뜻한 피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려고 신는 양말이 오히려 혈액순환을 막는 독이 되는 셈이지요.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조사 자료를 보면 발목 압박이 강한 양말을 신고 잔 사람의 무려 32%가 다음날 아침 발이 오히려 더 차갑고 퉁퉁 부어오르는 부종을 겪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3명 중 1명 꼴이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당한 양말을 고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말 입구에 손가락 2개를 부드럽게 넣어 보았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쑥 들어가면 합격입니다. 손가락 2개 찔러 넣기,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십시오. 2번째 기준은 양말의 소재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한 천연 소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화실로 만든 순면 양말이 으뜸입니다. 면 양말은 통풍이 잘 되고 흡습성이 뛰어나서 밤사이 발에서 나오는 미세한 땀을 아주 잘 흡수해 줍니다. 덕분에 발이 밤새 보송보송하게 유지되지요. 그 외에도 항균 효과가 있어 무좀 걱정이 덜한 대나무 섬유 양말이나 겨울철 보온성이 뛰어난 부드러운 메리노 양모 양말도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이 100% 들어간 화학 섬유 양말은 침실에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땀 흡수가 전혀 안 되고 통풍이 막혀서 발을 축축하게 만듭니다. 습한 환경은 무좀균과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온상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발에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3번째 기준은 적당한 두께감입니다.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좋지 않습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온기를 품을 수 있는 약간 두툼한 면 양말이 좋고 봄과 여름철에는 가볍고 얇은 면 양말이 적당합니다. 양말이 너무 두꺼우면
발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오히려 잠을 설치게 되고 너무 얇으면 보온이 떨어져 발끝이 금세 식어버립니다. 손등을 양말 위에 가볍게 올려보았을 때 은은하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잡한 것 다 필요 없이 이것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 서랍 속에 있는 가장 부드럽고 헐렁한 면 양말, 그것이 의학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최고의 취침용 양말입니다. 돈 들여 새로 살 필요 없이 오늘 밤 당장 서랍을 열어 손가락 2개를 넣어보며 골라보시지요. 자, 7번째 핵심 지표인 잠잘 때 절대 신으면 안 되는 양말 종류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노년내과 의사인 제가 한 번 더 힘주어 강조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양말 서랍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몸에 좋으라고 신으신 양말이 오히려 혈관을 옥죄고 잠을 방해하는 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첫째로 의료용 압박 양말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 중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압박 양말을 그대로 신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료용 압박 양말은 낮에 서서 활동할 때 하체에 피가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강한 압박을 주도록 설계된 치료용 도구입니다. 이걸 누워서 잠을 자는 밤 시간에도 계속 신고 있으면 가뜩이나 누워 있어서 약해진 발끝 혈류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림 증상이 훨씬 심해질 수 있으니 취침 전에는 반드시 벗으셔야 합니다. 둘째로 무릎 위까지 길게 올라오는 수면 양말이나 긴 스타킹 종류입니다. 다리가 시리다고 무릎이나 종아리 전체를 감싸는 긴 양말을 신으면 밤사이에 다리 관절과 근육을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혈관이 눌리면서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취침용 양말은 오직 복사뼈 근처까지만 오는 짧은 길이어야 가장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셋째로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이 100% 들어간 화학섬유 양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풍과 땀 흡수가 안 되는 양말은 발끝을 축축하게 만들어 체온을 떨어뜨리고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특히 발에 무좀이나 발 냄새가 있으신 분들은 이 합성 섬유 양말을 절대 침실에 들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넷째로 발끝이나 발가락 부분이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진 양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가락 관절도 조금씩 변형이 오고 예민해집니다. 발가락이 안에서 꽉 끼어 펴지지 못하면 주변 미세혈관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다섯째로 고무줄이 삐걱하거나 너무 오래되어 딱딱해진 낡은 양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워낙 알뜰하시고 절약 정신이 강하셔서 구멍이 나거나 다 늘어난 양말도 아깝다고 침실에서 대충 신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양말은 보온이 다 닳아 없어져서 발을 따뜻하게 지켜주지 못할 뿐더러 굳어버린 고무줄이 특정 부위만 강하게 눌러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관리에는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마트에 가시면 단돈 몇천 원이면 아주 부드럽고 헐렁한 면 양말 한 켤레를 살 수 있습니다. 그 몇천 원 아끼려다 밤새 혈관이 막히고 근육이 빠져서 나중에 병원비로 수십 수백만 원을 쓰는 것보다 지금 새 양말 한 켤레에 작은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영리한 의학적 선택입니다. 자, 8번째 핵심 지표인 양말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의사의 비밀요법. 바로 올바른 족욕과 발 마사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내과 의사인 제가 평소 주변 지인들에게도 입이 마르도록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꾸준히만 실천하시면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족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보다 살짝 높은 섭씨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가 딱 맞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발을 쑥 넣으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어 어르신들은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을 느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손등을 물에 살짝 담갔을 때 따뜻하면서 기분 좋게 찌릿한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물 깊이는 발목에 있는 복사뼈가 가볍게 잠길 정도. 그러니까 종아리가 시작되는 부위까지만 담그시면 충분합니다. 무릎까지 깊게 담가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힘겹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딱 15분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담그면 오히려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진이 빠져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때 집에 있는 굵은 소금이나 천일염을 한두 숟가락 물에 풀어주시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더없이 좋습니다. 소금은 발의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발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발이 피곤할 때 소금물에 발을 담그시던 지혜가 의학적으로도 아주 정확한 처방이었던 셈이지요. 족욕이 끝나면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셔야 합니다. 축축한 상태에 그대로 양말을 신으면 무좀이나 습진이 생기기 딱 좋습니다.
꼭 마른 상태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가벼운 발 마사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따라 하십시오. 먼저 발바닥 한가운데를 보면 사람인자 모양으로 쏙 들어간 중심 부위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용천혈, 즉 생명의 기운이 샘처럼 솟아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거기를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3초 동안 눌렀다 떼는 것을 10번 정도 반복해 줍니다. 그 다음 발가락을 하나씩 부드럽게 잡고 살살 돌려줍니다.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며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만 가볍게 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발목을 크게 10번씩 돌려주며 굳은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집에 있는 일반 보습 크림이나 바디로션을 발에 듬뿍 발라주십시오. 우리 나이가 되면 발바닥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피부가 갈라지면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기 쉽고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로션을 발라 발 피부를 보호해준 뒤 아까 고른 느슨한 면 양말을 부드럽게 신어주면 밤새 내 몸을 고쳐줄 완벽한 치유 루틴이 완성됩니다. 실제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임상 자료를 보면 이 족욕과 마사지 그리고 양말 착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루틴을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의 무려 87%가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아침 통증이 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자, 9번째 핵심 지표인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근육 재생의 긴밀한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내과 의사로서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잔소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식단, 그 중에서도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양말을 좋은 것으로 골라 신고 족욕과 마사지를 열심히 해서 깊은 잠을 주무셔도 우리 몸 안에 근육을 다시 만들 재료가 텅 비어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근육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는 바로 단백질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체는 매일 밤 잠든 사이에 낡은 단백질을 부수고 새로운 근육세포를 합성하는 작업을 아주 치열하게 반복합니다. 재료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겠지요.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평소에 단백질을 턱없이 부족하게 드신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대한노년의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살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권장량을 제대로 충족하며 드시는 분이 고작 28%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매일 단백질 부족 상태로 지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단이 밥과 국, 나물 중심의 탄수화물 위주다 보니 단백질이 들어간 메뉴가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드실수록 치아가 부실해지거나 위장이 약해져서 고기 종류는 소화가 안 된다며 멀리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렇다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의학적인 기준은 내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 나가는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최소 72g에서 90g당 1.2g에서 1.5g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6g 들어있고 두부 반모에 15g, 생선 한 토막에 25g,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살코기 한 덩이에 약 30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의사인 저 역시 건강 관리를 위해 맵기 단백질을 빼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를 꼭 챙겨 먹고 점심에는 고등어나 두부조림을, 저녁에는 기름기 없는 부드러운 살코기 위주로 식단을 짭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간식으로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견과류를 챙기지요. 제 환자분 중에도 고기가 싫다고 하셔서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두부 한 조각씩을 꼭 챙겨 드시게 했더니 2달 만에 다리에 힘이 실리고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당당해지셨습니다. 특히 노년내과 의사로서 드리는 한 가지 비법은 잠자리 2-3시간 전쯤에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아주 가벼운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입니다. 밤사이에 다리 근육이 치열하게 재생될 때 타이밍에 맞춰 신선한 재료를 미리 공급해주는 셈이지요. 삶은 계란 1개나 설탕이 들지 않은 부드러운 요거트 1컵 혹은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가 아주 훌륭한 야식 처방전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잠들기 직전에 배가 너무 부르면 위장이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하느라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칼로리로는 딱 100에서 150칼로리 미만의 가벼운 양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다시 근육으로 합성하는 모든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수분이 소비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깨끗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식탁 위에 작은 물병을 하나 두시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자주 모금 마시는 것이 혈액을 맑게 하고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내 몸을 살리는 느슨한 양말에 족욕과 마사지, 그리고 보습 크림을 바른 뒤 가벼운 단백질 섭취와 충분한 물 한 잔. 이것이 밤사이 우리 몸을 완벽한 치유 모드로 전환해주는 의사의 황금 조합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식탁과 침대 머리에서부터 이 건강한 변화를 즉시 시작해 보시지요. 자, 10번째 핵심 지표인 침실 환경 최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내과 의사로서 제가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분들의 일상을 점검할 때 양말만큼이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침실의 공기와 환경입니다. 아무리 양말을 좋은 것으로 골라 신고 족욕을 열심히 하셔도 잠을 자는 방 안 환경이 엉망이면 그 효과는 반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침실 환경을 의학적으로 올바르게 조성해 두시면 그 치유 효과는 2배, 3배로 커지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침실 온도는 섭씨 19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살짝 시원하다 혹은 선선하다 싶은 정도의 온도이지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아이고 박 원장님, 아까는 발을 따뜻하게 하라더니 왜 방 안 공기는 시원하게 하라는 건가 하며 모순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의학계에서 말하는 수면의 핵심 비결입니다. 아까 제가 깊은 잠에 빠져들려면 몸속 깊은 곳의 중심 체온이 0.5도 정도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드렸지요. 방 안 공기가 너무 따뜻하고 후끈거리면 우리 몸은 중심 체온을 낮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 안 공기는 선선하게 유지하되 발끝만 양말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몸 깊은 곳의 열이 발을 통해 시원하게 빠져나가면서 완벽하고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수면학회의 자료를 보면 침실 온도가 섭씨 23도 이상으로 높은 방에서 잔 사람들은 밤새 깊은 잠을 자는 서파 수면 시간이 평균 41%나 짧아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온돌 문화가 있어서 겨울철에 방바닥을 뜨끈뜨끈하게 지지며 자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등이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등은 가볍게 온기를 주더라도 방 안 공기만큼은 살짝 시원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보일러 난방을 너무 세게 틀지 마시고 대신 발끝을 양말로 보호하시는 것이 노인의 혈관과 수면에 훨씬 이롭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습도입니다. 침실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를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습도가 30% 이하로 뚝 떨어지면 자는 동안 코와 목 같은 호흡기 점막이 바짝 마르게 되지요. 점막이 마르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고 피부도 건조해져서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자꾸 설치게 됩니다. 침대 옆에 가습기를 틀어두시거나 깨끗하게 빨아둔 젖은 수건을 머리맡에 걸어두시는 것만으로도 수면 환경이 한결 쾌적해집니다. 반대로 습도가 60% 이상으로 너무 높으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번식하기 쉬우니 낮 시간에 환기를 자주 시켜주셔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방안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불빛 하나라도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들어오면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소중한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딱 막아버립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야 밤사이 세포가 재생되고 치유되는데 불빛 때문에 치유가 멈추게 되는 것이지요. 창문에 암막 커튼을 치시거나 눈이 편안한 안대를 쓰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머리에 스마트폰을 두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색 불빛은 유해한 신호와 같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사용을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역시 조용한 상태가 가장 좋지만 너무 적막하면 오히려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 깨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선풍기를 벽 쪽으로 틀어두어 일정하게 스치는 바람 소리를 내거나 은은한 백색 소음을 깔아두시면 뇌가 안심하고 더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방 안 공기는 선선하게, 발끝은 양말로 따뜻하게 지켜주는 아주 작은 환경의 변화가 매일 밤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고쳐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11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내과 의사로서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치료해 왔지만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한 사람의 노후를 얼마나 위대하게 바꿀 수 있는지 증명해준 가장 감동적이고 생생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살고 계시는 올해 64살 되신 우리 권영석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권영석 어르신은 평생 동해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맞으며 어업에 종사해 오신 분입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어두운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수십 년 동안의 일상이셨지요. 젊었을 때는 주변에서 쇠처럼 튼튼한 장사라고 부를 만큼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체의 회복 능력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종일 무거운 그물을 잡아당기고도 다음날 아침이면 가뿐하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한나절만 바다에 나가 일해도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서 사흘은 방바닥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특히 밤마다 두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잠을 도무지 잘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발끝은 또 어찌나 시린지 겨울뿐만 아니라 한여름에도 발이 시려서 이불을 꽁꽁 싸매야 했고 밤사이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통잠을 잔 기억이 없으셨지요. 몸이 너무 아프니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도 받아보시고 엑스레이도 찍어보셨지만 그때마다 뼈에는 큰 이상이 없으니 그저 나이 탓이라는 뻔한 말만 들으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처방해준 진통제를 드셔보기도 했지만 그때뿐이고 속만 쓰릴 뿐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지요. 그러던 중에 효심 깊은 둘째 며느리가 우연히 건강 정보를 보다가 밤에 양말을 신고 자면 노인의 근육 회복이 4배 가까이 빨라진다는 의학적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위해 부드럽고 헐렁한 면 양말 몇 켤레를 사서 포항으로 내려왔지요. 처음에는 권영석 어르신도 코방기를 끼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을 맨발로 잠을 잤는데 이 나이에 무슨 답답하게 양말을 신고 자냐면서 면박을 주셨지요. 하지만 매일 밤 통증으로 뒤척이는 것이 너무 괴롭다 보니 미지근하면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며느리가 사다 준 양말을 발에 걸치고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사흘 동안은 평생 안 하던 짓을 하려니 발이 조금 답답하기도 하셨고 자다가 나도 모르게 양말을 발로 차서 벗어 던지기도 하셨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이었지요.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몸에서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늘 무겁던 두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밤새 차가운 기운 때문에 새벽에 깨던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에 용기를 얻어 2주, 3주 꾸준히 양말을 챙겨 신고 주무셨더니 한 달 뒤에는 밤마다 어르신을 괴롭히던 다리 저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다 일에 나갔다 오신 다음 날의 회복 속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흘 동안 끙끙 앓으며 누워 계셔야 했던 거친 그물 작업인데 이제는 다음 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다시 바다로 향할 수 있을 만큼 활력이 몰라보게 좋아지신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온 가족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님, 요즘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가벼워지셨어요? 얼굴빛이 몰라보게 환해지셨습니다. 하며 깜짝 놀랐지요. 무엇보다 기쁜 것은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 손주가 안아달라고 달려오면 다리에 힘이 없고 무릎이 아파서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이제는 손주를 품에 가뿐히 안고 마당을 몇 바퀴씩 돌 수 있을 만큼 다리 기력이 당당하게 올라오신 겁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어르신이 병원에 정기검진을 가셨는데 담당 의사마저 깜짝 놀랄 만한 성적표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석 달 전보다 다리와 몸의 전체적인 근육량이 무려 1.4kg이나 눈에 띄게 증가해 있었고 골밀도 역시 훨씬 튼튼하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혈압 수치도 아주 안정적으로 내려왔으며 수면 정밀 검사에서도 밤새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는 비율이 대폭 늘어나 있었습니다. 우리 권영석 어르신께서 제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박 원장님, 내가 평생 살면서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바뀐 것은 처음이네. 비싼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밤마다 며느리가 사다 준 양말 한 켤레 챙겨 신고 잤을 뿐인데 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손주들 결혼식 때까지 당당하게 내 발로 걸어 들어갈 자신감이 생겼네.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변화가 결코 권영석 어르신 한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시키는 대로 발끝 온도를 지켜낸 수많은 환자분이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병원 약보다 안전한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바꾸는 노후의 삶은 이토록 거대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 위에서부터 말입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핵심 지표인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주일 단계별 실천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건강에 좋은 습관을 수없이 처방해 보아도 그저 마음속으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시는 분들은 작심삼일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의학적으로 내 몸에 새로운 습관이 뿌리내리려면 눈에 보이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표가 있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은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에 있는 양말 서랍을 한번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서랍 안에 있는 양말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딱 맞는 양말을 골라내는 겁니다. 고무줄이 헐렁해서 발목을 조이지 않고 부드러운 목화실로 만든 적당한 두께의 면 양말을 두 켤레 따로 빼두세요.
만약 서랍에 마땅한 양말이 없다면 내일 마트에 가셔서 헐렁한 면 양말을 몇 켤레 사오시면 됩니다. 비싼 돈 들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3, 4천 원이면 아주 훌륭한 취침용 양말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저녁에 가볍게 발을 닦으시고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바른 뒤 잠들기 30분 전에 그 양말을 신어보십시오. 처음 하루 이틀 동안은 평생 맨발로 자던 버릇이 있어서 발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자다가 어색해서 나도 모르게 양말을 쓱 벗어 던지실 수도 있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적응 과정이니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날 밤에 다시 편안하게 신으시면 됩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발의 온도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양말을 신었을 때 발이 너무 후끈거리고 덥지는 않은지, 혹은 양말을 신었는데도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는지 내 손등을 양말 위에 살짝 얹어 확인해 보세요. 기분 좋게 은은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면 딱 알맞은 상태입니다. 만약 너무 더워서 땀이 난다면 조금 더 얇은 면 양말로 바꾸시고, 여전히 발이 시리다면 조금 더 도톰한 양말로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내 침실 온도와 이불 두께에 맞춰 발 온도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여기에 족욕과 가벼운 마사지를 추가해 보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쯤에 대야에 섭씨 40도 내외의 따뜻한 물을 채우고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은 뒤 복사뼈가 잠기도록 발을 딱 15분만 담그시는 겁니다. 족욕이 끝나면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발바닥 중앙에 용처녀를 지그시 누르며 5분 동안 가볍게 주물러 줍니다. 그 위에 보습 크림을 듬뿍 바르고 헐렁한 면 양말을 착용하는 의사의 치유 풀코스를 완성해 보시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내가 먹는 식단에 단백질 재료가 충분한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세 끼 드신 음식 중에 계란이나 두부, 생선이나 살코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몇 가지나 챙겨 드셨는지 돌이켜 보세요. 만약 탄수화물 위주로 드셔서 단백질을 삶은 계란 1개를 드시거나 따뜻한 우유 1잔을 가볍게 마셔서 밤새 다리 근육이 재생될 때 쓸 신선한 건축 자재를 미리 공급해주는 셈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발을 디뎠을 때 예전보다 두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셨나요? 밤마다 허리와 무릎이 뻣뻣하던 통증이 조금은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기운 때문에 깨서 화장실을 가던 횟수가 줄어들고 통잠을 주무셨나요? 만약 아주 작은 변화라도 내 몸에서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밤사이 내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이 거대한 도미노처럼 세차게 돌기 시작했다는 아주 기쁘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이 일주일 안에 이 작은 변화를 직접 체감하십니다. 2주가 지나면 다리 저림이 눈에 띄게 사라지고 한 달이 넘어가면 아침에 일어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몸이 날아갈 듯 개운해집니다. 의사인 저를 믿고 오늘 밤 첫걸음부터 차근차근 내디뎌 보시지요.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내어 시작해 봅시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며 살아온 정말 강인하고 위대한 세대입니다. 그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을 악착같이 지나왔고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자식들 훌륭하게 키워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면 이제는 내 몸을 내가 먼저 살뜰하게 챙겨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마음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과 더 오랜 시간 웃으며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 인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오늘 노년내과 의사인 제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줄 12가지 핵심 지표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꼭 머릿속에 기억해두세요. 첫째, 밤에 맨발로 차갑게 자면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이 멈추어 근육 회복 속도가 무려 4배 가까이 느려집니다. 둘째, 발 온도가 따뜻해야 몸속 깊은 곳에 중심 체온이 정상적으로 떨어지며 깊은 잠의 문이 열립니다. 셋째, 밤새 깊은 잠을 자야만 나이 들어 말라가는 근육을 키우고 세포를 수리해주는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1배 반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넷째, 발끝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시원하게 잘 되어서 세포 재생에 필요한 영양분은 빠르게 공급되고 통증을 유발하는 노폐물은 신속하게 배출됩니다. 다섯째, 풍부한 혈류를 통해 산소가 잘 전달되면 우리 다리 세포 속에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40% 이상 활발하게 돌아가며 일상생활의 활력과 에너지를 뿜어내게 됩니다. 일곱째, 혈관을 강하게 누르는 의료용 압박 양말이나 통풍이 안 되는 100% 합성 섬유 양말은 침실에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여덟째,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과 5분 동안의 가벼운 발 마사지는 양말의 치유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립니다. 아홉째,
근육을 다시 만드는 핵심 재료인 양질의 단백질을 맺기 잘 챙겨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셔야 밤새 세포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열째, 침실 온도는 19도에서 21도 사이로 시원하게 만드시고 가습기로 11째, 경상북도 포항의 64살 권영석 어르신처럼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누구나 근육량을 늘리고 노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째, 오늘 제가 세워드린 일주일 단계별 계획표대로 오늘 밤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의 건강과 인생을 바꾸는 데는 엄청나게 거창한 기술이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을 사 먹지 않아도 몸에 무리가 가는 힘든 운동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저 오늘 밤 내 침대 머리맡에 부드러운 양말 한 켤레 챙겨두는 그 작은 정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 몸의 소중한 다리 근육과 세포들은 우리가 깊은 잠에 든 매일 밤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재생됩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이 위대한 치유의 기회를 그동안 맨발로 자며 무방비로 놓쳐버렸던 아쉬운 세월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오늘 밤 꼭 부드러운 면 양말 한 켤레 기분 좋게 신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예전과 다르게 한결 날아갈 듯 가벼워진 내 다리와 몸 상태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 가벼운 발걸음이 바로 여러분의 청춘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가장 기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노년내과 의사인 제가 전해드린 자가치유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늘 몸이 아프다고 걱정하시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 이웃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한 청춘을 누려보시지요. 모두 밤새 깊고 평안한 잠자리 청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가벼운 몸으로 기분 좋게 일어나시기를 의사인 제가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